사실 어떻게 보면 외환 시장이 개방된다는 건 그만큼 외국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건데 그동안 사실 환율 시장, 환율 불안할 때마다 우리 외환 당국에서 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징후들이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외국 금융기관들이 플레이어로 뛴다면 우리 당국이 뭔가 통제하거나 아니면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는 좀 줄어들 것은 맞습니다.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왜 개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. 외환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거든요.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네네. 외환 시장 거래를 좀 편하게 해주면은 그런 불안하게 될 요소가 훨씬 적어지게 되는 거죠. 외환 시장이란 것이 우리나라 실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국내 자본시장의 어떤 변화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네. 그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건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. 다만 지금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외환시장이 왜곡되는 모습이 보일 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인데요.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줄어드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. 교수님 사실 근데 지난해만 우리가 돌이켜 봐도 왜 킹달러라고 저희가 막 언론에서 킹이라는 단어 붙일 정도로 그냥 정말 달러만 강세였고 나머지 통화들은 다 약세였잖아요. 예.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예. 우리가 뭐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는 환율이 출렁일 수 있잖아요. 예. 그럴 때는 외환당국이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뭐 으름장을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그게 잘 안 먹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변화는 뭐 우리만 생긴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그랬죠. 생겼던 예. 일인데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가 유독 좀 심했었습니다. 변화의 폭이.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통화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의 폭이 좀 변화가 이제 킹달러 때문에 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네. 안정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변화의 폭이 컸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개입을 했던 것으로 보고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외환 시장이 좀 개방이 되고 그 거래가 편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화의 폭 자체가 작년만큼 커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것이다.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도 적어지고 또 사실 정부 외환 당국이 개입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우리가 환율 조작국이나 환율 이런 조작국으로 게 계속 지정되거나 지적될 수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조작국은 아니고 감시 대상국인데요. 감시 대상이죠. 이게 만일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. 힘들어지죠. 그래서 그런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있는 것 자체도 불편한 일이고요. 그래서 왜 감시 대상국이냐면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고 왜 개입을 하느냐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개입을 하는 건데 그런 상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과연 정말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 효과가 과거보다 좀 작아지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효과는 낼 정도로 외환 당국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박 교수님 어떠세요? 같은 네. 생각이십니까?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균형을 잡으실 것 같아요. 예. 아까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외환위기라는 독특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인 기조를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네. 왜 하필 지금이냐? 지금 환율 시장이 불안해 가고 있고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여러 불안 요인들이 많은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이 불안전한 상황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되냐 이왕 늦어진 거.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시각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일단 뭐가 있냐면 지금 현 정부의 공약 중에서 네. 자기 정권 중에 MSCI 가입을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환율 시장에 대한 여러 약속들도 있었었고요.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외환 시장 개방하는 이런 후속 조치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을 때 MSCI에 가입 지수에 포함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또다시 한 2년 정도의 텀들이 걸리는데 결국 이번 정권 안에 이런 성과를 달성하려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역산도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이왕 엄청 늦어진 거 이 좀 뭐랄까요 안개 거친 다음에 네, 하지 해도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럼 외환시장 개방이 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그 예전부터 모건 스탠리죠. MSCI 지수를 직접 관제하는. 모건 스탠리 캐피털 예, 맞습니다. 인터내셔널이죠. 예, 거기에서 몇 차례 언급을 했었어요. 네네. 우리 원화 시장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상황에서 MSCI의 지수에 편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쪽에서 이미 언급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SCI 지수가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보장이 될 수는 없지만 없지만 예, 그래도 상당히 많은 허들을 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. 기반을 만드는 예, 거군요. 그렇죠.